그런데 어떤 한 명이라도 이게 사랑의 척도다, 이게 사랑을 말하는 거다 라고 한다면 거기서 다름이 생기는 거죠. 안녕하세요, 홍차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헤어짐을 준비하게 되는 여자의 행동 딱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서운하다는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달라는 거, 바라는 거, 요구하는 거 사라질 때입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질 때쯤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말을 안 했어? 하지만 여자들은 말을 했다고 하는 그 대표적인 그것. 여자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서운함을 말을 했는지, 어떻게 서운함을 표현을 하면서 마음을 접게 됐는지 한번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여러분들 제가 말한 모든 거에 별로 개의치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운함이나 이런 게 되게 해당하진 않아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을 만날 때예요. 만약에 여자친구랑 술자리로 단 한 번이라도 싸웠거나 여자분이 본인의 친구들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거나 자신보다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훨씬 많거나 보통 이런 경우에서 서운함이 발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행동들이 생기게 됩니다. 직설적으로 나는 네가 술자리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술자리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들 되게 자주 만나네? 나는 만날 시간 없으면서. 친구들이랑 노는 거 재밌어? 나 혼자서 집에서 너무 심심해. 그 친구들이랑 나를 비교하게 되는 비교문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한테는 자기가 느끼기에 이 남자친구는 내가 친구들보다 조금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똑같이 있는 거야. 친구와 나를 동급으로 취급을 하며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서운하지 않다면 굳이 말을 할 때 친구와 나를 똑같은 선에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친구들보다 되게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 남자친구는 나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크게 들어서 비교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하는 행동들이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또 친구들이랑 노느라 혹은 게임하느라 연락이 또 안 된다든지 분명히 나 혼자 있어서 심심하다고 이야기했고 나 혼자라고 이야기했고 나보다 그 친구들이 중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느껴지게 행동을 하게 된다면 보통 이제 그때부터 점점 쌓이는 거예요.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 사람, 나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혼자 스스로 계속 누르는 거예요.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평소에 SNS를 되게 즐겨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와 함께 한 사진들을 뭐 스토리에 올리거나 뭐 이렇게 게시글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스토리에 데이트한 걸 올리지 않는다? SNS에 남자친구 사진을 지웠거나 아니면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어느 정도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그게 본인의 하나의 증상이고 본인이 표출하는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남자친구도 똑같이 이 SNS에 스토리를 올리고 자기 여자친구 자랑을 하면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보통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남자친구가 안 하는 경우가 되겠죠. 여자친구는 물어봐요. 왜 사진 안 올려? 라고요. 나는 올리는데 왜 너는 안 올려? 나랑 데이트하는 거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너는 안 그래? 라는 생각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참고로 SNS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로 SNS를 안 한다면 사실 이 문제는 생길 일도 없겠죠. 어쨌든 물어보게 되면 여자친구의 질문은 왜 안 올려? 이기 때문에 왜라는 거에 남자친구는 답변을 합니다. 좀 귀찮아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나랑 함께 즐겁게 하는 게 되게 귀찮은 건가? 그거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가 좀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듣고. 하지만 거기서 이제 물어볼 순 없어요. 나는 좀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을 보통 못해요. 왜냐면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이 사람한테 SNS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만 같고 내가 더 매달리는 것 같고 내가 혼자 미저리 같은 거야. 그래서 말을 못해. 그리고 그 뒤부터는 본인도 스토리나 인스타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고 자기도 변함없이 계속 스토리나 사진을 계속 올린다면 내 남자친구는 그냥 SNS 하는 게 귀찮나 보다 라고 하고 넘겨요. 그렇지만 여기서 증상은 뭐예요? 헤어짐을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더 이상 올리지 않습니다. 이걸로 여자친구는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비슷한 게 뭐 커플프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커플프사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커플프사를 안 한다면 커플프사 왜 안 하냐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자존심 상하거든. 뭐 요즘은 멀티 프로필이 있어서 좀 괜찮긴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여자친구가 또 커플프사를 계속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커플프사를 내린다? 그것 또한 어쩌면 마음 한켠에 되게 정립이 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거를 그냥 나 프로필 사진 해줘 라고 하는 거는 애 같고 자기가 되게 성숙한 연애를 안 하는 것 같고 너무 어리광 부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거에 집착을 하게 되고 왜 이런 거에 서운하게 되면 왜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그 여자친구가 사랑한다고 느끼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SNS를 좋아하고 SNS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SNS를 안 하는 거에 서운해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그게 재밌고 그게 행복하고 내가 남자친구를 자랑하고 보여주는 게 내 사랑이거든. 내 사랑의 방식은 이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래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친구를 만나고 술을 마시는 것보다 남자친구랑 노는 게 더 즐겁고 그게 내 사랑의 표현이니까, 그게 내 사랑의 방식이니까. 사실 이제 남자 쪽에서는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이게 굳이 아니어도 SNS 티내지 않아도 친구를 만나러 가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게 맞으면 사실 서운할 게 진짜 없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만났을 때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냐야. 그렇다고 하면 만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겠어? 두 명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에 대한 마찰이 굉장히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명이라도 이게 사랑의 척도다, 이게 사랑을 말하는 거다 라고 한다면 거기서 다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헤어질 것 같은 혹은 헤어지는 사람을 붙잡고 싶을 때는 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관심사,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을 많이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잘 몰라요. 그리고 서로가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 한마디 때문에 그런가요? 라고 하는데 보통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의 단어, 여러 가지 문장, 각기 다른 말로 똑같은 주제에 대한 걸로 이야기를 꺼냈을 거예요. 게임이면 게임, 술이면 술, 친구면 친구, SNS면 SNS, 연락이면 연락. 주제는 똑같은데 방식이 다른 거야. 아, 이건 저쨌고, 이건 저쨌고, 이건 저쨌고, 저건 저쨌고인데 결국 주제는 똑같은 거야. 여자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그 주제로 여러 번 말을 했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나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여자친구 붙잡고 싶고 여자친구가 마음이 뜬 것 같은데 이거를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자친구의 행동 패턴, 여자친구가 사랑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해주면 됩니다. 잘 모르는 남자들은 보통 이럴 때 꽃을 줘요. 하지만 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나는 꽃을 받는 게 사랑의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꽃을 사와서 나한테 준다면 여자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잖아요, 꽃이라는 거를. 그러면 아, 이 사람 나 잘 모르는구나, 얘는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럴 때 보통 꼭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라고 하긴 합니다. 얼굴 봐야 헤어짐을 한 번 더 뒤로 미룰 수라도 있습니다. 사실 떠난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진 않아요. 하지만 한 번 더 붙잡고 노력해볼 수 있잖아. 이런 얘기해서 좀 속상하지만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